국방부는 올 한 해 동안 민간 우수 제품을 군수품으로 상용화해 6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는 획득과 운영 유지 단계에서 상용품 적용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통계청이 2016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발간했습니다. 2015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77만 9천 명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 총소득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에 비해 4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사용하는 것을 군수품 상용화라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상용화 범위를 확대해 올해에만 6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올해 국방부가 군수품 상용화 범위를 확대해 절감한 국방 예산이 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품 상용화란 민간에서 생산 유통되는 품목을 군수품으로 채택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각종 수리부속과 온도계, 방충 두건 등 각 군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발굴한 165개 품목의 국방 규격을 폐지하고 상용 품목으로 조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간 신기술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을 촉진하고 군수품 납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년에 2차례 업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7월에 열린 설명회에서 선보인 81개 참가 품목 중 49개 품목은 시범 사용 품목으로 선정돼 현재 운용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품 획득 단계부터 상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안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해 상용품 적용 가능 품목과 실제 적용률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상용품 적용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되면 군수품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높여 국방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설명회 참가 희망업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이 2차례 설명회를 열어 시범 사용 품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6년 정부 3.0 우수 제안 시상식이 15일 열렸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 3.0 우수제안 시상식에서는 우수제안 사례와 함께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과 유공자들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은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제안 활성화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으며 국방부는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 제안 채택률 높이기와 일하는 방식 개선 운동, 테마형 공모 제안 등을 통해 국방부 내 제안 활성화 문화 조성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본 수상을 계기로 해서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우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국방부 기획관리실 송선향 사무관은 제안 활성화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제안 제도 구현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선진 병역 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은 장병들에게 1인 1동아리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군 생활의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1년간 동아리 활동을 해온 장병들이 갈고 닦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비대대 밴드 정비틀즈의 따뜻한 음악이 공연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사물놀이와 밴드, 비보잉과 랩을 접목한 색다른 무대는 장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육군 24단의 동아리 경연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표출하는 장병들의 열정과 끼로 가득했습니다. 장병들은 음악 공연과 태권무, 무언극, 뮤지컬 등의 형태로 병영 생활의 에피소드나 안보의 중요성 등 이야깃거리를 다양하게 풀어냈습니다. 장병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말마다 열리고 있는 동아리 경연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장병들이 평소에 서로 소통하고 즐겼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경연의 대회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단 장병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군 생활을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 있게 지내도록 사단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결과 프로를 방불케 하는 실력을 선보인 번개대대 저스티스 밴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2달 가까이 준비하였습니다. 밴드 동아리와 비보이 동아리, 사물놀이 동아리와 콜라보로 진행한 이번 공연은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준 간부님들과 전우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육군 24단 내에는 현재 약 150여 개의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부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장병들이 전후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죠. 국군재정관리단은 정형화된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현장 체험형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형 집중 정신교육은 안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안보관과 국가관, 군인 정신을 체득시키고자 시행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부대는 주요 현장 견학지로 국가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안보관은 천안함, 군인 정신은 전쟁기념관을 선정했습니다. 전쟁들의 참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선배 전우들의 희생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육군으로서 그 선배 전우들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집중정신교육뿐만 아니라 3.1절과 안중근 장군 탄생, 천안함 피격 사건과 호국 보훈의 달 등 주요 계기별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정신적 태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장병들이 생생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방TV KUFN 스페셜 당신을 찾아서가 올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10월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KBS ETV의 불후의 명곡, SBSTV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으로 국방TV는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KFN 스페셜 당신을 찾아서는 국방TV 국군의 날 특집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배우 백승훈과 가수 찬부로 두 남자가 전국 각지에 있는 6.25 전사비를 찾아 떠나는 기행 다큐멘터리입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아직도 6.25 전쟁에 대해 찾아내고 기록해서 보존해야 할 사실들이 너무 많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TV는 10월에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당신을 찾아서를 16일 오후 1시에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회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통계청이 정확한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2016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이혜인 중위가 정리했습니다. 통계청이 국내외 북한 관련 통계들을 분석해 195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올해는 자연환경과 인구, 경제 총량 등 14개 부문에서 131개의 통계표가 갱신 수록됐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분석 자료도 함께 담았습니다. 먼저 인구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77만 9천 명으로 남한 인구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 부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2015년 발표한 국민 총소득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의 45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9만 원으로 남한의 3,094만 원에 비하면 22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남한이 2.6%를 보인 데 비해 북한은 마이너스 1.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대외거래 부문을 살펴보면 무역 총액이 63억 달러로 남한의 9,633억 달러에 비하면 154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1만 6천 톤으로 남한 생산량 432만 7천 톤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밖에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들은 북한 통계 홈페이지나 국가통계 포털 PC와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 육상시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이 미국에 포착됐다고 NHK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이번 시험이 탄도탄 냉발사 체계, 즉 콜드런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콜드런치 기술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잠수함 내부에서 연료를 분사시키지 않고 가스 등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외부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8월 북한이 고각 발사 방식으로 SLBM의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한 것을 비춰볼 때 미군 측은 북한이 발사 기술을 급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만약 북한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콜드런치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SLBM의 실전 배치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경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 12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우리스타오와 미네오 등 북한 선박 4척이 지난 11일부터 중국 산둥성 란산항에서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금송호와 남포구호 등 다른 북한 선박 8척도 비슷한 시기부터 산둥성 르자오시의 한 항구와 펑라이양 앞바다에서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선박이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공해상에서 대기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입항을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7일은 김정일의 사망 5주기인 동시에 200일 전투의 마지막 종료일입니다. 그날에 맞춰 북한 당국은 6월 1일부터 시작했던 200일 전투의 성과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시찰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 5주기를 거론하며 수산소 방문의 의미를 내비치고 생산 목표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이다경 기자입니다. 200일 전투는 지난 5월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 분야 증산운동입니다. 6월 1일 시작한 200일 전투는 오는 17일이면 종료되는데요. 17일은 김정일의 사망 5주기이자 김정은 집권 5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급하게 몰아붙였던 성과들은 고스란히 김씨 일가 우상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용될 모양새인데요. 내년 1월엔 김정은의 탄생일까지 있어 생일맞이 선물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의 이번 15호 인민군 수산소 방문은 11월 17일에 5월 27일 수산소와 1월 8일 수산소, 같은 달 20일에 8월 25일 수산소를 시찰한 것에 잇따른 행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5호 인민군 수산소가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을 170%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해 충정의 200일 전투를 빛나게 장식했다고 추켜 세우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모에 맞게 현대화됐으며 전례 없는 물고기 대풍을 마련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의 사망 5주기를 거론하며 이번 시찰의 의미를 밝히고 냉동 저장고에 쌓인 물고기를 보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시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도달해야 할 연간 물고기 생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정은이 지시한 어로 전투에 내몰려 북한 어민들 중 일부가 배 안에서 아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동력 고기잡이배 등 선박 3척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경에게 발견됐는데요. 상당수가 표류 중 굶어 죽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우리 군경은 동해상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북한 선박 3척을 구조했습니다. 2척은 고기잡이 목선, 또 한 척은 예인선에 딸린 보조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들은 모두 엔진이 고장났거나 동력장치가 없는 배였다고 하는데요. 구조된 선원 7, 8명을 제외한 나머지 10여 명은 모두 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 선원들은 길게는 2달간 표류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에 고깃배에 태워 어민들을 어로 전투로 무리하게 내모는 바람에 발생한 일입니다. 북한은 수산업 수출 비중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은 수산소 직원들에게 쉴 새 없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재촉하며 내년에는 살림집까지 지어주겠다는 공약도 했다고 합니다. 인민군대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평양 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저 세상에서 김정일이 기뻐할 것 같다며 수산소 방문의 취지를 밝힌 김정은은 아울러 평양 시민들의 애민사상을 강조했는데요. 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평양 시민들의 애민사상을 언급하는 것은 얼추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로 전투에 내몰린 북한 어민들은 김정은이 지어준다는 살림집에 채 살아보기도 전에 죽음의 바다에서 먼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공동으로 오는 19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4차 산업혁명, 창조국방과 함께 더 큰 세상을이란 주제로 2016년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사전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군 전공의 과정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현역 장교와 군 위탁 장학생, 전문사관 대상이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 의무사령부 인사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제228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의 대한민국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공군 모병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창설 66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발자취를 후대에 길이 보존하기 위해 창군 이후 지금까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방 관련 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자료 기증 문의는 국방일보 사진팀이나 국방TV 영상자료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정부 3.0 우수제안 시상식에서 국방부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창의적인 제안제도 구현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선진 병영 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